안녕하세요. 저는 박형욱 변리사라고 하고요. 리앤목 특허법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원석 교수님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훌륭한 홍익대 디자인 예술경영학과 학생들과 지식재산권의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리신 분들한테 사실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대하시는 그 강의의 청중들은 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뭐 어디 사업하시거나 좀 그런 분들이 많았고, 스타트업도 있었지만 스타트업도 이렇게 학생들인 경우는 잘 없었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좀 버벅거리거나 하더라도 좀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강사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공대를 나왔고요.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돌이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UAE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그 아랍에미리트라고 하죠. 중동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파견을 하면서 그 사막 더운 곳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화상 입고 이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다른 업종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다가 이제 변리사라는 직종을 알게 돼서 변리사를 공부해서 이제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됐고요. 이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력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그래도 삼성은 중요하니까 삼성을 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하고 있고, 일단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뭐가 있고 각각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특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 IP 지식재산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가, 뭐 이런 순서로 보고 마지막에 Q&A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리사라는 직종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변리사라는 직종도 많이 알려졌는데 변리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디 모임을 갔는데 변리사라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계리사냐, 뭐 회계사냐, 뭐 심지어는 병아리 감별사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변리사란 뭐 하는 거냐면은 지식재산권의 전문 법률가다. 그러니까 변호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점은 변호사는 약간 민사와 형사에 이르는 저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요. 저희는 사실 실생활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독특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활동하는 법률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창작물의 보호와 권리화를 하고 있다. 그 변리사라는 직종을 잘 모르시는 이유가 저희가 지식재산권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저희의 돈하고 별로 연관이 안 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지금 학생들이라서 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무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세무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돈을 전략해 주잖아요. 내가 100만 원 낼 거 50만 원으로 줄여주고, 변호사도 뭐 분쟁이 있을 때 내가 판속세를 내든 뭐 분쟁이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걸 5억으로 줄여준다. 그럼 내가 1000만 원 기꺼이 내겠죠? 근데 이 지식재산권은 돈이랑 좀 연관이 없어요. 약간 잠재적 가치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무슨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뭐 삼성, 애플 등 기술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변리사라는 직종이 처음으로 조연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한 번도 변리사라는 직종이 TV에 출연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드라마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은 출원과 등록을 대리하고 있고요. 이건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이제 보통 지식재산권은 출원이라는 거는 이 서류를 내는 거를 의미하고요. 등록은 낸 서류가 어떤 요건에 부합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등록을 통해서 공표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리하고 있고, 보호전략 수립은 이제 뭐 누군가에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예방할지, 아니면 회피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이런 거를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하고, 사업 지원한다. 이거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좀 초기 기업에 특히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IP를 어떻게 짜서 어떻게 경쟁사와 차별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교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디자인 예술 경영 학부가
제가 사실 정확히 무엇을 하는 학부인지 모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우리 학부는 뭘 배우고 앞으로 뭐 나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하려고 이 학부에 왔다라든지. 왜냐면 제가 사실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보통 청중에 맞춰서 그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좀 조교님이 대답을 애매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예술이 들어가 있고 예술인데 또 이제 경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혹시 손 들고 한 번만 발표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교수님 강제권 좀 네. 제가 설명할게요. 아, 네네. 없으시군요. 디자인을 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디자인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예술 작품을 하는 것도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과는 조금 더 돈이 되는 디자인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하고 그러려면은 법 지식도 필요하고 공학 지식도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융합학과예요. 그래서 골고루 여기서 필요한 지식을 여기서 접하고 다 이렇게 차용해서 네. 그거를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팔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춰 나가는 과정에 있는 학과라서 학과 이름도 좀 바뀌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로 계획이 다 디자인 업체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10% 정도는 디자인 관련 회사에 다니고 네. 있는 거고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공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해가지고 어디 거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제 자료도 되게 어디인가에 포커싱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시는 분께 좀 뭔가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교수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네요. 네. 제가 미리 꺼내는 모션을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경영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디자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결국엔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추후에 어떤 스타트업 아니면은 대표님이 되실 것이다. 꼭 네, 경영을 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미래의 어떤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재미없는 사실 내용이긴 하거든요. 지식재산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밀접하게 생활하고 관계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지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보면 뭐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IP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감정, 표현, 영업, 물건, 표시 그 밖에 중요한 건 이제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헌법 제22조에도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 지식재산권의 기원 자체는 헌법에 기초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일단 무형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유형재산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런 거하고 좀 그 재산권 이런 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형적이라서 애매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고 침해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형적인 건데 여기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은 산업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권이 있고 산업재산권이 아닌 거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본다면은 산업재산권은 말 그대로 산업에 이용할 때 어떤 재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은 그에 비해서 좀 예술가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나의 창작물, 이게 어떤 예술이나 미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깊게 보자면은 특허권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 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특허권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기술적 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앞서서 오늘 제가 강의 목표를 정하고 왔는데 항상 저는 강의 목표를 정하는데 오늘의 목표는 지식재산권에서 우리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왔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오늘 강의는 충분히 효과적인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특허권으로 돌아가면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 이거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핸드폰이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 하나만 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뭐 패널이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빛을 발광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빛을 발광하는 물질이 없었겠죠. 예전에 따지면 라이트, 그래서 빛을 발광해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해낸다 라는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는 거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랑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한다. 이거를 뭐 뒤에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한다. 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한다 라고 했죠. 이거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 뒤에를 보면, 이 테슬라라는 요즘 뭐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 특허권의 대상과 상표권의 대상과 디자인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라는 자동차 안에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배터리 기술, 뭐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돌려서 더 많은 주행 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런 거. 뭐 자율주행은 제가 뭐 운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게 특허라고 보면 되고, 상표는 브랜드 네임이나 로고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게 있을 때 여기 보면은 테슬라 마크가 있죠. 그래서 꼭 테슬라 아니면 이 뒤에 써 있는 것처럼 테슬라라는 이 표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마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크가 이제 상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표는 이 차가 어디서 만든 거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를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현대라고 적혀 있으면, H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현대가 만들었다는 걸 알잖아요. 꼭 처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T자가 있으면 테슬라가 만들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타 상품, 그러니까 내 상품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이 구별되도록 보여주는 마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보호 대상이 이런 차체 굴곡, 뭐 예전에 그 벤츠에서 이제 CLS라는 모델이 그 물고기의 유선형을 표현한 그 형상이라고 해서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체 굴곡의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차체 굴곡, 아니면 이 라이트 모양이 뭐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그래서 특허하고 디자인을 굳이 구별을 한다면은, 특허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사상을, 기술에 대한 거고, 디자인은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 대상이 다르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G를 형상화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거는 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작물에서는 어떤 내가 G를 형상화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된 객체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G를 형상화하더라도 이런 미키마우스의 캐릭터가 탄생할 수도 있고, 이 톰과 제리의 제리라는 캐릭터가 탄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나는 G 형상화 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제리를 만든 사람한테 너 내 저작권을 침해했어 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네, G를 동일하게 형상화 하더라도 뭐 얘는 귀가 뭐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빨간 바지를 입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그 권리 기간을 줘서 20년 동안은 내가 독점하고 내 특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뭐 무한대로 있고, 뭐 디자인권은 20년, 저작권의 권리 기간은 70년인데 이게 사후 70년이라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70년 동안 내 권리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산업재산권과 비산업재산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차이는 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얘는 어떤 예술적 가치 이런 거를 보호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그걸로 인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업재산권 3개는 무조건 등록이라는 요식행위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하면은 어떤 행정적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어떤 기관,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청인데 특허청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작권은 발생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내가 아까 이런 캐릭터를 만든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따로 어떤 뭐 문서를 제출한다든지 등록이라는 절차를 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